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젊은 청년 정치인들의 시각으로 돌직구 날려보는 시간입니다. 상암동 한시 청년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옆에는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이 오시는 분들마다 뭐 이번 주 한 주 동안 대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아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되게 반가웠는데 오늘 이 두 분도 개인적으로 다 인연이 있어요. 박성민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이 방송을 한 경험이 있고요. 우리 문성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변인으로 선발할 때 심사위원을 해서 제가 훈훈한 덕담 많이 드렸었는데 이렇게 또 여기서 만나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현안이 많아요. 그래. 항상 많죠. 항상 많은데 대한민국 정말 다이나믹 많습니다. 코리아 항상 많지만은 오늘은 정말 이 두 분의 시각이 어떤지 저도 궁금한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뭐 제일 핫한 게 아무래도 검찰의 민주당 압수수색 시도 그리고 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뭐 이거 수뢰 혐의 이런 등등이에요. 요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검찰 최측근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한 데 이어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했는데 8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일단 물러서고 다시 돌아온다. I will back.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고죠. 예. 예. 박성민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검찰이 너무 무리수를 던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무리수다? 네. 왜냐하면 이게 19일에 압수수색 시도를 했거든요. 예. 근데 김용 부원장이 임명장을 언제 받았냐면 11일에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혐의는 사실 부원장으로 임명되기 훨씬 이전의 것이죠. 예.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심지어 제가 단독 사무실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단독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 명이서 같이 쓰는 약간 공동의 작업 공간 정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럼 당사에 계속 상근을 했냐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1시간 정도 되는 회의에 3번 정도 참석한 게 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사에 머물렀던 시간 자체가 손가락 5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짧았던 시간인데 예. 대체 무엇을 조사하기 위해서 민주당사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수고 들어오려고 한 건지는 이제 박성민 최고의 정치적으로죠. 정치적해서 네, 물리적으로는 대치를 했기 때문에 들어오진 못했고 근데 애초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원장으로 임명되기 이전의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사에 제대로 머무르지도 않았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무엇을 압수수색하고자 민주당사에 쳐들어왔냐라는 거는 문제 제기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좀 사실관계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제 검찰의 어떤 공소장을 보면은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뭐 정치자금성 이제 뇌물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이 경기도 대변인이 끝나고 이재명 캠프에서 따로 일을 하고 있었지 당에서 뭔가 뭐 책임지 있는 만한 이제 자리에 있지는 않았다. 이제 이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궁금해요. 근데 제가 여러 의원님들 또 방송에 제가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로남불이 역시 민주당 내로남불 정당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하세요. 사실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원래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집, 사무실, 핸드폰, 컴퓨터는 그냥 원래 세트로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있었던 거고요. 이게 어떤 뭐 있었던 시기가 어떻기 때문에 이게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 저번에 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던 사건이지만 뭐 고발 사주 당시에 김웅 이제 의원 사무실도 저희가 압수수색이 진행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발 사주 관련해서 김웅 의원실.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그때 강하게 반발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공수처의 야당 탄압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난리 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당시 민주당에서 했던 얘기하고 결국 또 내로남불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저는 둘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검찰 수사를 할 때 압수수색에 들어가면 사무실도 이제 가는 게 어떤 매뉴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안타깝게도 그 사무실이 당사에 계셨던 것뿐이죠. 근데 이런 것을 어떤 야당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민주연구원은 별도 법인이고요. 민주당하고는 별도 법인이고 그 사무실을 아주 우연치 않게 민주당사 8층에 임대를 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당사에 쳐들어간 게 아니죠. 당사가 아니라 민주연구원이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자금 8억 원 받았다는 혐의로 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지금 뭐 공소장을 보면은 대선 자금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에 지금 딱
딱 걸린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수사가 이어질 거라고 보이십니까? 박 최고는? 저는 지금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질지 말지는 이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확실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또는 뭐 범죄 행위를 지시했다 또는 그것을 알고도 묵인했다 이런 식의 이제 범죄 혐의가 정확하게 드러나야만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의 직접적인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아직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예. 다만 계속 이제 검찰이 뭐 공소장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내용이라든지를 보면 계속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말이 이제 강조가 되죠. 실제로 뭐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측근이라고 본인이 밝히신 바가 있기도 한데요.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김용 정도는 그러니까 돼야 이렇게 내 측근이지. 리스트를 주셨기 때문에. 이동규는 내 네. 측근 아니야.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 확인을 한 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거 말고도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수사 같은 경우도 이제 언론에서 제목을 뽑는 것을 보면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많은 건 맞아요. 이재명 대표랑 관련해서 수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 뭐 측근이다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너무 주관적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도 측근이긴 하지만 이 혐의가 어떻게 밝혀질 것이고 어떻게 증명될 것인지는 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고 봐야 된다. 지금 제가 최근에 민주당 분들의 어떤 스탠스, 뭐 의원이나 뭐 방송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약간 모호하게 일단은 두고 보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지금 어떻게 이게 번질지. 자, 문성구 대변인 어떻게 실제로 보십니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꾸준히 나왔던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실제로 이게 왜 이제 단순히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만이 아니라 결국 이재명 대표까지 이제 수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면 이 김용 부위원장님께서 그 화천대유 당시에 이제 경기도 대변인 그리고 시의원 이런 걸 하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런데 이 화천대유 일당이 지금 증언하기로는 자기들이 이제 진술하기로는 지금 이 김용 부위원장에게 돈을 마련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 이 사람이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이 사람들이 어떤 걸 바라고 돈을 마련해 줬겠습니까? 결국 이거는 실제로 그 권한을 부릴 수 있는 누군가에게 전달책이었던 것뿐인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수사가 확대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항상 자신의 측근이라고 김용 부원장을 표현했었던 이재명 지사께서 이제 수사 대상에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 뭐 맞는 올바른 수사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요거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전에 이제 그 성남시의회 의장이 이제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직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의회 자체도 이런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로비 대상이었다. 그래서 시의원이었던 게 완전히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문성훈 대변인께서 보시기엔 네. 이거는 정치 자금으로 이렇게 받은 거다. 그렇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정치 자금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 자금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건 진술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돈을 전달하고 이익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예. 이것이 단순히 이 돈이 어떤 사익을 위해서 썼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치 자금인지 아닌지는 좀 앞으로 수사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그 당시 이제 대선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치 자금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서른 의원을 포함해서 이제 친문이라고 과거에 불렸던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재명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내가 그래서 당대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신경민 전 의원도 다른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재명 대표 당대표 나가지 말라고 말렸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결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친명계, 소위 말하는 친명계하고 비명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최고는? 저는 우려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뭐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식의 반응은 솔직히 같은 당내 구성원으로서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사실 이렇게 뭐 이러니까 대표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건 역시도 뭐 물론 그 대표를 나가냐 마냐라는 논의가 있던 시점에는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의견이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결국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대표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 뭐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제가 우려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 결국에는 직접적인 뭐 혐의의 연결고리가 밝혀져야만이 그때 정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거지만 아직은 수사 중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직접적인 수사 대상으로 연루돼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다만 이제 좀 우려되는 지점은 이것이 이재명 대 검찰의
구도가 아니라 예. 민주당 대 검찰의 구도로 가게 될까봐 그러니까 그 전선이 결국에는 확장되면서 이제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방어하고 함께 공격하고 함께 싸우게 되면서 당 전체가 이제 사법적인 문제에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올인하게 될까봐 예. 그것이 좀 걱정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탄 뭐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 아직 뭐 확인은 안 됐지만은 혐의에 대해서 다 이렇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다 좀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좀 우려하는 것 같은데 문성호 대변인께는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 열고 특검하자 이렇게 화천대유 대장동 특검 하자라고 여당에 이제 제안을 했어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이 특검을 주장할 때는 어떤 수사 과정 중에 불합리한 것이나 부당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진행되셔야 되는데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그냥 뭐 야당 탄압이다. 왜 어째서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안 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조금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이제 뭐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예. 이번에는 사실 명확하게 이제 진술이 나온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한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 이제 여기 이제 관련이 되었었던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나 아니면 이제 남욱 변호사의 두 사람이 이제 진술이 일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로 그렇게 남욱도 그렇죠. 예, 비슷한 진술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졌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런 뇌물이나 어떤 이런 정치자금 사건에서 한 사람 나는 줬다. 근데 받은 사람 난 안 받았다. 근데 이게 두 명밖에 없을 때는 사실 이걸 이렇게까지 수사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네. 이번에는 이게 관련된 사람들의 일치된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수사를 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정치적으로 자신의 어떤 방탄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고요. 근데 사실 앞으로도 정말 많이 남았습니다. 뭐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FC 법인카드, 뭐 자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대표께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였다고 치더라도 원래 아들은 예, 남이라고 예. 하셔서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이게 뭐 자식 문제는 그런 예. 거는 뭐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좀 제외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에서 내부의 이제 우려의 목소리나 이런 걸 생각을 하셨을 때 얘기하신 바와 같이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라는 비판을 벗어나시려면 좀 플랜 B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뭐 저는 방탄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는 좀 이의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가진 에너지를 다 이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쓴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쓴다 이런 점에 대한 우려는 뭐 동의하지만 방탄이다라고 하면 이제 뭐가 막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 수사 안 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다 검찰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압수수색도 하고 뭐 하겠다고 지금 이것저것 다 들쑤시고 다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수사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뭔가 의원들이 권한을 사용해서 검찰의 수사를 막고 있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걸 압수수색을 보면 이제 의원님께서 직접 막으셨는데 아니 그거는 이제 검찰이 또 온다고 하니까 그때 또 두고 봐야죠. 근데 그 압수수색 건은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 부원장이 세 번 정도만 머물렀던 그 사무실을 굳이 당사까지 밀고 들어와서 조사를 하겠다는 게 이상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건 합리적인 방어였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민주당의 방탄이 될 것이다. 이걸 보면 뭐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검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어도 그것이 뭔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가 안 되게끔 막았다라고 보기에는 뭐 아직 그런 정도의 힘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그런 건 없었다고 현직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측근에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몸으로 직접 막으셨는데 이게 방탄이 아닌가요? 아니 측근의 압수수색 문제가 아니라 네네. 아니 그 그런데 사무실은 이제 구속 영장은 법원에서 낸 거잖아요. 아니 근데 검사에서 그렇다고 내는 게 하더라도 네. 이 검찰이 굳이 지금 김용 민주당 부원장이 이제 임명장 받은 지 며칠 안 된 이 사건을 가지고 며칠 안 된 이 시점에서 당사를 밀고 들어오는 게 솔직히 납득이 잘 되지는 않죠.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제 판사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안 주셨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하셨다는 건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아니, 판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 내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판사가 그런 네. 점에 있어서는 저는 판단이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검찰이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대검찰청 국감이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구태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들어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이해가 안 싶은 되는 거는 것이죠. 이제 현직 이제 의원님들께서 직접 구속영장을 체포영장을 받은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으셨는데 그렇지만 방탄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시다면 어쨌든 정당한 법 집행에는 협조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데 당연히 근데 방탄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과도하게 입을 떼거나 직접적인 뭐 수호하는 일들은 좀 많이 자제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압수수색 시도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야, 제가 잠깐 지켜봤는데 잘 싸우시네요. 치열한 논쟁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국민들이 이게 조금 당사까지 그렇게 들어오는 게 무리했는지 아닌지 그거는 좀 판단하실 것 같아요. 자, 상암동 한시 청년들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